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경제토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아직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두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역소득자, 직장가입자, 이렇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사실상 이렇게 좁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일단 4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 박사님께서 기존 문제가 도대체 뭐였길래 우리가 개편을 기다렸느냐,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게 17년 만에 이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고 했다 그러는 건데,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거의 두 번 강산이 변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뭐 성, 연령, 뭐 경제활동 지수 같은 걸 반영한 평가소득이라는 걸 일단 지역가입자한테는 일단 기준을 제시하고요. 예. 거기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또 자동차니 재산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좀 많이 부담하는 일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예. 아까 송파 세모녀 사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월세 지하 5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또 뭐 허리를 다쳐갖고 어머니가 소득 활동이 없는데 이 전세금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월 4만 8천 원이라는 건강보험료를 냈어요. 실제 소득 또 없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 부분들을 2천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피부양자, 이 사람들 중에서 한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다 있는 집단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뭐 자식이든 누구든 피부양자로 이렇게 돼서 보험료를 또 한 푼도 안 내고 있고 본인이 뭐 연금 소득이 있든 다른 소득이 있든 간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또 대두가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퇴직 생활을 하게 되면 또 현금 흐름이 별로 없는데 예. 단지 어떤 가입 자격이 바뀌었다는 차원에서 보험료가 일시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항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한 안에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건 송파 세모녀가 월 4만 8천 원 정도 보험료를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개편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그러면 1단계에서도 이런 그 송파 세모녀 같은 케이스는 보험료가 월 13,000원으로 그냥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없어도 재산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소득처럼 재산까지 평가를 하다 보니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돈을 내야 되더라. 이 부분을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가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득 중심으로 가기에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숙제다. 이게 이제 숙제거든요. 그 숙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일부에서 그 소득 파악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용어를 두 가지를 조금 혼재될 수가 있는데요. 소득 신고율하고 소득 파악률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이제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신고율이 47%였고 예. 거기에 이제 분리과세 소득까지 포함하면 실제적으로는 80%가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개념은 소득 탈루율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실제 소득에 비해서 더 적게 신고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을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또 문제는 자영업자에서 이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보다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 소득 파악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 소득 파악률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대부분 뭘로 잡히냐면 지금의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대부분 또 현금 영수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소득 파악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 이꼴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제 저도 의사지만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정부에서 1인 이상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전부 직장으로 편입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가입자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혼자 일을 하거나 가족이 노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작은 영세사업 위주 사업자 중심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실제 이제 많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부족하다라고 소득 탄루율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주로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에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소득 탄루율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사업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래서 부가체계 개편에 이게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데이터만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던 건데 2008년도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었는데 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이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53조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는 그게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지금은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과거보다 소득 파악률이 소득 탄루율은 굉장히 줄었다. 소득 파악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중심으로 가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점점 더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던 거래보다는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여러 가지 투명해지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도 뭐 우리 팀장님 김종혁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고소득 전문직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또 뭐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 소득 파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영자들의 평균 소득이 봉급생활자보다 높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자영자들의 소득이 봉급생활자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 파악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영세사업장에서는 제발 신용카드 쓰지 말고 현금으로 쓰자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아직도 현금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시골 장터에서는 다 현금 거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가입자 자영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고 또 지금 말씀 자영자들의 어떤 사업소득들이 증서액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 49%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다 터놓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다 보험료를 소득 기준을 제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건 우리 현실 너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MB 정부 때 복지부 장관 한 분께서 연금 소득의 어떤 보험료 부과 기준, 그러니까 공제 범위가 너무 높다 그래갖고 이번에 대해서 끝까지 국무회에서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 관철은 됐는데 그 상한이 얼마냐면 연금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 후에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로 어렵게 권고는 났어요.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을 이제 저 연금소득에 대해서 지금 20% 부과하는 거를 3단계 걸쳐서 50%까지 올린다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1차로는 30%, 3차로는 이제 50%까지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소득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로활동하면서 이미 그 보험료나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우리한테 이렇게 그 보험료를 부과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는 건 사용자 부담분 50%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사회 일반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소리만 하면서 또 마땅히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논리들을 펴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 빠져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들의 소득세 납부율이 49%인 우리 현실들, 이 네, 수용성 네. 차원에서의 어떤 한계점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면 은퇴한, 그러니까 연금소득이 은퇴 후에 유일하게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이 예.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유리할 건지, 소득 중심에서라고 하면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될 겁니다. 네. 하지만 현행 제도라고 하면 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겠죠. 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 연금소득도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재산에 대해서. 네. 또 자동차에 대해서. 네. 이렇게 부과됐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형평적일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연금소득자라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재산 자동차로 부과받는 방식보다는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 일정에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 어디 텍스 루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는 구멍, 루폴, 좋은 예. 표현은 아닌데.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십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소득이 있으시지만 저희 형님한테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한 푼도 안 내거든요. 예. 지금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상당수 이제 2천만 명 이상의 달하는 피부양자 중에서 예. 290만 명 정도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집단들이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서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반발이 없겠죠. 지금 보험료 한 푼도 안 내요. 연금소득에서 이제 50%까지 올라가면 한 푼도 안 내던 분들이 이제 보험료를 내니까 반발이 온다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왜 이거밖에 못하냐 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누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예. 겁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정부안이 굉장히 구멍이 많은 것 같지만 다른 안에 비해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어떤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료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좀 깃들어간 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안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런 이제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이제 근로 외소득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전히 관대한 게 사실은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그냥 내가 덜 내고 있던 사람한테 조금만 더 내라 그러면 그 사람도 불만이고, 좀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확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줄여주는 것 같고, 예. 이렇게 뭔가 절충안이라고 내놓아 버리니까 양극단에서 다 같이 반발해버리는 이런 단계를 어떻게 거쳐야 된다는 건데, 저는 앞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윤 박사님께서 그 누수 문제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적자가 생기고 이 구멍이 생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득 파악을 다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그 비용을 들인 만큼의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소득 파악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다 완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기에는 이 단계별로 해서 천천히 그 수입을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개혁을 해서 그 빈 부분을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끌어들이는 방법을 지금 아예 강력하게 왜 못 밀어붙이냐. 이 두 개가 대척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야당 이야기 저희 3부에서 하다 말았잖아요. 직장보험, 지역보험 이렇게 아예 구분짓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당연히 정부안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여기서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소득도 건보료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쪽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단적인 예가 이제 왜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는 게 금융소득이 있고 다른 월급 받는 소득들이 있고 또 연금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1억 2천 근처가 가도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지금 있네요. 발생하고 예.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고도층, 소위 말하는 어떤 기득권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의 제도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예.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세밀한 접근을 가지면서 보험료를 걷는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고소득층들이 월 보험료가 한 270만 원 되나요? 예. 자기 본인 부담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한 300만 원까지 상한을 좀 높이는 예.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 300만 원이 이렇게 별로 많다고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소득층들은 또 건강보험료 자기 본인 부담 부분이 지역가입자 또 사업장가입자도 월 300만 원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정부안이. 예. 그런데 원샷에 300만 원을 예를 들면 600만 원, 1000만 원 올린다 그러면 또
그 고소득층도 우린 소득세도 내고 다른 것도 많이 내는데 왜 우리한테만 다 돌파매냐. 또 제가 그 집단을 옹호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네, 현실적으로 수용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더라도 좀 확실히 방향.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반론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그런 고소득층이 사실은 수는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반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해라라고 다독이를 방하는 좀 무리인가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이 개편을 통해서 직전 가입자 중에서도 좀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장종 1%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샷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실행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도 연구자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표로 뭐 숫자가 적어서 또 이게 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정부안이 3단계까지 가더라도 상당히 고소득층에 관대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금융소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더라도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부터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과세소득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소득으로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여전히 부과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또 분리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부 안대로 3단계까지 가더라도. 문제는 금융소득으로 연간 4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분은 금융자산이 얼마가 있을까요? 금리로 2% 따진다라고 하면 무려 20억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야지 2% 일을 하면 연 4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지금 현재 정부안대로라고 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준을 더 대폭 낮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의견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49%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뭐 소득세나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복지 재원에 대한 조달 문제가 나올 때 이걸 뭐 법인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유세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또 일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접근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소득이 요만큼이니까 요 한계 내에서 요만큼은 부담하겠다. 당신 나보다 소득이 좀 더 많으니 나보다 조금 더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져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완전히 양편화서 죄송합니다. 좀 좋은 용어는 아니죠. 패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내, 누가 덜 내.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이 제도가 이 정부 개편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혜택을 받는 집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혜택을 보는 집단에서 왜 이만큼밖에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이 있고.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손해를 보는 집단에서 왜 우리만 손해를 보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보험제도의 어떤 앞으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추계한 건 뭐 다른 뭐 누수되는 걸 확보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적자액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거든요. 고령화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친척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생 의료비를 100을 쓴다 그랬을 때 사망 직전 3년 전으로 한 80%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큰 틀에서는 그 목표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상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사회적인 저항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저희가 30초밖에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김정면 팀장님 한 말씀 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은 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맞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완전한 소득 중심으로 가는 방안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형평성 있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세금처럼. 근데 그러려고 하면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득 중심으로 좀 더 세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에 가는 건 맞대. 이걸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낼 것이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외되는 사람들 아까 패싸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더 큰 패거리. 근데 그 더 큰 패거리는 더 약자여야 되겠죠. 더 약자 쪽으로 맞춰지는 이쪽으로 좀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면 의료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뉴스 장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김경수, 저는 장혜영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